비행기가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장면, 보시는 것만으로도 짜릿하죠. 그런데 이 설레는 순간, 뒤에는 사실 아찔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평범해야 할 이륙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예고도 없이 엔진이 멈춰버리면서 몇 초 만에 기체가 완전히 통제불능에 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대한 불덩이로 변해버린 사고부터 아슬아슬하게 참사 직전에서 멈춘 순간까지 이륙과 착륙에서 기록된 충격적인 장면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위. 프랑스 콩코드 추락사고. 2000년 7월 25일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하늘 위의 귀족이라 불리던 콩코드 여객기가 파리샤를 드골 공항을 이륙한 직후 추락해버린 건데요. 뉴욕행 초음속 여객기였고 탑승자 대부분은 독일인 관광객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날 사건은 콩코드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륙한 지 몇 초 만에 기체 왼쪽에서 불꽃과 연기가 솟구쳐 오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항 근처 호텔 투숙객들까지도 카메라로 이 장면을 담아낼 정도로 상황은 충격적이었죠. 공항 CCTV에는 활주로를 달리던 콩코드 기체 밑에서 불길이 치솟는 장면이 뚜렷하게 기록됐습니다. 이 영상은 조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원인은 활주로 위에 떨어져 있던 작은 금속 파편이었습니다. 길이가 자보다 조금 긴 정도였는데 콩코드 타이어가 그 위를 밟으면서 순식간에 치명적인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터진 타이어 조각이 날아가 연료 탱크를 찢었고 그 틈으로 새어나온 연료에 불이 붙어버린 것이죠. 게다가 전기선까지 손상되면서 화재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조종사들은 기체를 띄우려 안간힘을 썼지만 불길은 이미 너무 강해 속도와 고도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기체는 왼쪽으로 기울며 근처 마을의 한 호텔에 그대로 충돌했습니다. 탑승자 전원과 지상에 있던 4명이 사망했으며 콩코드 역사상 유일한 치명적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당시 불타오르는 기체, 폭발음 치솟는 검은 연기는 전 세계 방송에 그대로 중계돼 사람들의 뇌리에 깊게 남았습니다. 사실 콩코드에서는 이륙 중 타이어가 파손된 사고가 이전에도 40번 이상 있었지만 그때마다 큰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치명적이었고 결국 콩코드 전 기종이 1년 넘게 운항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잠시 재운항을 재개하긴 했지만 대중의 신뢰는 이미 사라진 뒤였죠. 그리고 사고 불과 3년 뒤인 2003년 콩코드는 영원히 하늘에서 퇴출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륙 참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10위. 트랜스아시아항공 235편 추락사고. 2015년 2월 4일 아침 대만 타이베이는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트랜스아시아항공 235편 여객기가 이륙 직후 강물로 곤두박질 쳤기 때문입니다. 이날 사고기는 쌍발톱 오프로베이 TR-72 기종으로 탑승자는 승객 43명과 승무원 5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현지인 승객이었고 중국 본토에서 온 관광객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맑은 하늘 아래 평범하게 이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른쪽 엔진에서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조종사들이 긴급 상황을 처리하던 중 실수로 왼쪽 엔진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엔진까지 꺼버린 겁니다. 결국 양쪽 엔진이 모두 멈춰버리면서 비행기는 순식간에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석 안은 경고음과 혼란으로 가득했고 조종사들은 필사적으로 엔진을 재가동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의 블랙박스가 역사적인 장면을 포착합니다. 비행기가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더니 날개가 다리 위 택시를 스치고 그대로 교각을 들이받은 뒤 강물로 처박혀버린 겁니다. 이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도시 한복판 대형 참사 직전이라는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실제로 건물이나 다리에 그대로 충돌했다면 피해는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사고 직후 구조대원들이 강물로 뛰어들어 생존자들을 구출했는데 부서진 기체 안에서 의자에 앉은 채 발견된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43명이 목숨을 잃었고 15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특히 기체를 도시 외곽 쪽으로 몰아 더 큰 참사를 막은 기장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지만 그는 끝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조종사 실수였습니다. 조종사들은 고장난 쪽 엔진을 착각해 오히려 멀쩡한 엔진을 꺼버린 겁니다. 시스템마저도 이를 고장으로 인식해 자동으로 프로펠러를 멈추게 하면서 기체는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결국 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항공업계의 조종사 훈련과 비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게 된 사건이었죠. 9위. 모스크바 수호이 슈퍼제트 화재 사고. 2019년 5월 5일
러시아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비 오는 오후, 아에로플로트가 운항하던 수호이 슈퍼제트 여객기가 이륙 직후 갑작스러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기체에는 승무원 5명을 포함해 총 7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는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고 실제로 번개가 항공기에 직접 타격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사됐습니다. 조종사들은 곧바로 공항으로 회항을 요청했지만 상황은 순식간에 악화됐습니다. 착륙을 시도하던 여객기는 활주로에 거칠게 내려앉으며 한번 튀어올랐다가 다시 충격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때 착륙 장치가 부러지면서 기체 뒤쪽이 불길에 휩싸였죠. 공항 CCTV에는 불꽃이 치솟고 기체가 활주로를 미끄러지며 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안에서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굵은 연기가 기내를 뒤덮고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안전벨트를 풀고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승무원들이 비상구를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펼쳤지만 불길이 빠르게 번져 뒷좌석 승객들은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기체 앞부분은 간신히 불길을 피했지만 뒷부분은 완전히 불에 삼켜졌습니다. 이 참사로 41명이 목숨을 잃었고 희생자 대부분은 기체 뒤쪽에 앉아있던 승객들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기체가 무게초과 상태로 착륙을 시도했고 조종사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없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조종사들이 끝까지 기체를 공항으로 되돌려온 점은 높이 평가됐지만 동시에 슈퍼제트 기종의 안전성에 대한 큰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번 사고는 현대 러시아 항공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면이 영상으로 생생히 남아 전 세계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죠. 8위. 페가수스 항공 활주로 이탈 사고. 2020년 2월 5일 터키 이스탄불 사비아 괵첸공항 이즈미르에서 출발한 페가수스 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충격적인 사고를 겪게 됩니다. 사고 기체는 보잉 737 여객기로 승객 177명과 승무원 6명을 포함해 총 18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착륙 당시에는 거센 바람과 비로 활주로가 젖어 있었고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에 너무 빠른 속도로 진입했고 결국 제동이 제대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체는 활주로 끝을 벗어나 언덕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갔고 충격은 순식간에 동체를 세동강 내버렸습니다. 앞부분은 완전히 분리돼 떨어져 나갔고 뒷부분도 크게 찢겨나가 불꽃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부서진 기체 틈 사이로 기어나와 탈출했고 공항 안에서 대기하던 사람들과 현장 목격자들이 사고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다행히 대부분의 탑승객은 살아남았지만 안타깝게도 3명이 목숨을 잃었고 160명 이상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를 겪은 생존자들은 입을 모아 그 순간 모두 죽는 줄 알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고 짐이 공중을 날아다니며 기체는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증언했죠. 이번 사고는 착륙 후에도 절대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악천후 속 착륙 절차와 공항 활주로 관리 방식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고 장면은 공항 CCTV와 승객, 목격자들의 영상으로 여러 각도에서 기록됐고 지금도 온라인에서 공유되며 더 큰 참사가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7위.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226편 화재 사고. 2015년 9월 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맥케런 국제공항 런던행 브리티시 에어웨이즈 226편 보잉 777 여객기가 활주로에서 이륙 준비를 하던 중 갑작스러운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들이 평소처럼 절차를 밟고 있던 순간 기체 오른쪽 엔진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으며 거대한 화염구가 형성됐습니다. 승객들은 기내에서 뜨거운 열기와 굉음까지 느낄 수 있었고 처음엔 작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불길이 커지자 기내에는 순식간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공항 터미널에 있던 사람들 눈에도 검은 연기와 불꽃이 활주로 위에서 솟아오른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승객들 일부는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촬영했는데 연기와 비명소리가 가득한 장면은 보는 이들마저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즉시 비상탈출을 지시했고 승객들은 슬라이드를 통해 황급히 기체를 빠져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탑승자가 안전하게 탈출했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엔진은 완전히 불에 타 손상됐고 해당 항공기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 사고는 이륙 직전에도 언제든 돌발 상황이 터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었고 비상탈출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킨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6위. 일본항공 123편 추락사고. 1985년 8월 12일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오사카로 향하던 일본항공 123편 보잉 747 SR 여객기로 승무원 15명과 승객 509명, 총 52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평범한 국내선 비행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이륙 몇 분 후 기체 뒤쪽 압력 격벽이 파손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이 부품은 사실 오래전 수리 과정에서 잘못 고쳐졌던 곳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약점이 결국 드러난 겁니다. 압력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꼬리 날개가 통째로 떨어져 나갔고 조종사들은 정상적으로 기체를 조종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기장은 다카하마 마사미, 부기장은 사사키 유타카였는데 두 사람은 온 힘을 다해 기체를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747은 좌우로 크게 흔들리며 거의 제어불능에 빠졌습니다. 기내는 극도의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승객들은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가족에게 짧은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기체는 군마현, 다카마가 하라산에 충돌했고 탑승자 524명 중 52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는 단일 기체 사고로는 세계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4명이 살아남았습니다. 모두 여성 승객이었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끝내 생존의 사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 참사가 정비불량, 즉 제대로 고치지 않은 수리 한 번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때 수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졌다면 520명의 소중한 생명은 잃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5위. 모리 월드와이드 화물기 추락 사고. 2000년 2월 16일 미국 세크라멘토. 그날 아침은 평범했지만 이륙 직후 한 화물기가 그대로 추락하면서 비극으로 바뀌었습니다. 사고기는 맥도넬 더글러스 DC A기종으로 모리 월드와이드 항공 17편 화물기였습니다. 기내에는 조종사 2명과 비행 엔지니어 1명, 총 3명만 타고 있었는데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조종사들은 기체가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상하로 기술을 조종하는 피치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조종사들은 침착하게 대응하며 기체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불과 몇 분 만에 항공기는 고도를 잃고 근처 자동차 폐차장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탑승한 3명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체 뒤쪽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컨트롤 탭을 고정하는 작은 볼트 하나가 잘못 설치된 채로 운항에 투입된 것이었습니다. 이 부품은 기체의 상하 움직임을 제어하는 핵심 장치였는데 정비 과정에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즉, 조종사 실수도 악천후도 아닌 단순히 정비 불량이 대형 참사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작은 볼트 하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3명의 목숨과 항공기 한 대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이죠. 이 사건은 이후 항공정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작은 실수가 곧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4위. 아시아나 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 착륙 사고. 2013년 7월 6일 맑게 갠 여름 하늘 아래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한국 인천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214편 보잉 777 여객기가 착륙을 시도하다가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날 기체에는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총 307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활주로 접근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보다 너무 낮게 그리고 너무 느리게 진입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종석에는 기장과 이 기종에 아직 익숙하지 않았던 부기장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훈련교관이 보조하고 있었지만 착륙 직전까지 속도와 고도를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체 꼬리 부분이 활주로 앞방파제에 부딪히면서 동체가 크게 손상됐습니다. 충격 직후 기내에는 불이 붙었고 연기가 가득 차면서 승객들은 아수라장 속에서 탈출해야 했습니다. 잔해가 활주로 주변에 흩어져 있었고 긴급 구조대가 바로 투입돼 진화와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목숨을 잃었고 180명 이상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승무원 대처와 구조대의 활약 덕분에 대부분의 승객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조종사들이 자동 비행 장치에 과도하게 의존했고 기체의 속도와 하강각을 수동으로 제대로 조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즉, 착륙 직전 반드시 해야 할 기본적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항공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첨단 장비보다 기본 조종 능력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금 남겼습니다. 3위. 아메리칸 항공 587편 추락 사고. 2001년 11월 12일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아메리칸 항공 587편 에어버스 A300 여객기는 251명의 승객과 승무원 9명을 태우고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로 향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륙 직후까진 순조로워 보였지만 바로 앞서 일본 항공 보잉 747기가 이륙하면서 남긴 난기류에 기체가 휘말리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부기장 스탠 몰리는 기체를 안정시키려 했지만 조종관을 좌우로 과도하게 또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바람에 꼬리 날개인 수직 안정판이 파손되고 말았습니다. 안정판이 떨어져 나간 기체는 방향을 제어할 수 없게 되었고 곧이어 엔진 2개마저 날개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불과 몇 분 만에 항공기는 뉴욕 퀸즈의 주택가에 그대로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 260명과 지상에 있던 주민 5명이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사고 지점은 불과 2달 전 90일 테러가 일어났던 그라운드 제로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또 다른 테러라고 오해하며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조사 끝에 밝혀진 원인은 테러가 아닌 조종사의 과잉 대응이었습니다. 부기장이 난기류를 피하려고 조종관을 너무 급격하게 움직인 것이 기체 구조에 과부하를 주었고 결국 기체가 공중분해되다시피 추락한 겁니다. 이 사고는 미국 항공사고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훈련된 조종사라도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위, 델타항공 연료 방출 사고. 2020년 1월 1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델타항공 소속 보잉 737 여객기가 시애틀을 향해 이륙했지만 곧 엔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즉시 공항으로 회항을 결정했는데 문제는 기체가 너무 무거워서 바로 착륙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연료를 방출해야 했습니다. 연료 투하 자체는 항공에서 드물지 않은 절차이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연료가 도심 상공, 그것도 학교와 주택가 위로 쏟아진 겁니다. 하늘에서 뿌려진 연료는 하얀 액체 기둥처럼 떨어졌고 놀란 시민들이 휴대폰으로 이기이한 광경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곧바로 피해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과 교사들이 연료에 그대로 노출돼 옷과 피부에 묻었고 일부는 눈과 피부에 화상을 입거나 호흡기 자극 증세를 보였습니다. 다행히 모두 경미한 부상이었지만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승객들 역시 극도의 불안에 떨며 기내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조종사들의 침착한 대처 덕분에 항공기는 무사히 공항으로 돌아와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왜 연료를 바다나 비행 제한 구역이 아닌 인구 밀집 지역 위에서 뿌렸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미국 항공당국은 안전 절차와 규정을 다시 검토하게 됐습니다. 비록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이번 사고는 항공 안전이 단지 기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상에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1위, 레드에어 203편 마이애미 착륙 사고. 2022년 6월 21일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출발한 레드에어 203편 여객기가 미국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탑승자는 승무원을 포함해 총 140명, 모두 무사히 귀국을 기다리며 평범한 착륙을 예상했죠. 하지만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상황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왼쪽 착륙 장치가 갑자기 무너져 내려가면서 기체는 활주로 위를 불꽃을 튀기며 미끄러졌고 곧바로 옆으로 쏠려 공항 내 시설물과 충돌했습니다. 작은 통신탑과 건물에 부딪히면서 불길까지 번졌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검은 연기가 기체를 뒤덮었고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비상구 쪽으로 몰렸습니다. 구조요원들이 급히 달려와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안 비상 슬라이드가 펼쳐졌고 승객들은 차례로 몸을 날려 탈출했습니다. 다행히도 전원 생존했지만 3명이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만약 구조가 조금만 늦었다면 결과는 훨씬 참혹했을 겁니다. 이 사고 영상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불길과 연기에 휩싸인 비행기, 미끄러지며 활주로를 벗어나는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착륙 순간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 왼쪽 착륙 장치의 결함이 원인으로 지목됐지만 정확한 고장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모두가 살아남은 기적의 사고로 불리며 항공 안전에서 착륙 장치의 중요성을 전 세계에 상기시킨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